은근 후려치기를 자주 당하시나요? 혹시 MBTI가 P신가요? 만만해 보이는 나를 개선하고 싶은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드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은근 후려치기 잘 당하는 성격의 특징과 개선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초입니다. 제 영상 중 유독 만만한 사람 받아치는 법, 이런 주제가 많았는데요. 사회초년생 시절에 저는 유독 빌런을 많이 만났습니다. 개성 강한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는 방송국이라는 특성도 한몫을 했겠지만요. 지내다 보니 나의 성격의 어떤 부분도 빌런에게는 타깃이 되게 좋을 수도 있겠다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은근 후려치기를 자주 당했는데요. 저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자 지금은 어느 정도 답을 찾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과거의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히릿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은근 후려치기 자주 당하는 성격의 특징 하나씩 살펴볼까요? 1. 밝은 리트리버. 사람 좋아하는 골든 리트리버 같은 성격, 밝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열등감을 먹고 자라는 포식자에게는 타깃이 되기 좋은 성격이기도 했어요. 예전에 노성택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과거의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MFP가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MFP로 대표되는 밝은 성격을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밝고 잘 웃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성격 말이죠. 이런 성격의 장점은 밝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반면 어두운 점,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거나 후려치고 싶어 합니다. 왜?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혹은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혼자 여유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꼴보기 싫은 겁니다. 특히 인지오류 중 자신과 무관한 사건을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잘못 해석해 개인화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버튼이 눌립니다. 뭐지? 나 비웃나? 바빠 죽겠는데 지는 신났지. 특히 직장에서 이 밝은 면을 높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잘 웃고 밝으면 만만하게 여기고 자신의 일을 떠넘기거나 은근슬쩍 공을 가로채는 포식자들도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3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성숙한 ENFP. 우선 내가 아무리 성숙해도 완벽하게 일해도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거나 후려치는 사람은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는 전제하에 잠깐 나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해요. 만에 하나 있을 나의 성격의 아쉬운 점을 이 기회에 보완하시면 좋으니까요. 타깃이 되게 좋은 대표적인 성격이 바로 미성숙한 ENFP입니다. 성숙한 MFP가 아닌 미성숙한 MFP의 단점, 현실성이 없거나 말만 하는 것, 상대와의 약속을 습관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밝은 모습을 내심 언짢아하던 상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미성숙한 MFP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켰어요. 그럼 이렇게 후려칠 수 있습니다. 걔 말만 하는 사람이잖아. 오케이는 잘하는데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 그러니 단점을 보완하고 성숙한 MFP가 되도록 노력한다면요, 적어도 이런 이야기는 피해가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제가 다른 점은요, 이런 미성숙한 면을 줄여가고자 노력한다는 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미성숙한 면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살아가며 이걸 성숙하게 발전시키면 됩니다. 밝고 일도 잘하는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력 기르기. 밝고 만만해 보이는 인상, 성격으로 고민이시라면요, 최근 좋은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시즌2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오드리라는 미국 참가자가 있는데요, 춤 실력이 평가절하되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오드리의 춤을 보고 다들 놀랐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뛰어난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밝은 인상과 성격으로 후려치기를 당한 경험이 많다면요, 내 분야에서 실력을 기르세요. 비웃던 사람도 어느 순간 조용해질 것입니다. 특히 이 방법은 나를 잃지 않고 굳이 바꾸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세 번째 개선법, 말눈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숙한 MFP에 가까운데 자주 후려쳐져요. 그렇다면 한 번씩 맑은 눈의 광희처럼 웃으면서 할 말을 하는 스킬을 기르는 것도 때론 방법입니다. 웃으면서 할 말을 하는 스킬들, 자세한 방법은 영상의 엔딩 혹은 상단 링크에 관련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은근히 후려치기 자주 당하는 성격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2. 초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검열을 열심히 하고 수용을 잘하는 초자아가 강한 사람, 특히 에너지 뱀파이어로 비롯되는 공격자들에게 타깃이 되거나 후려쳐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스라이팅에 취약할 수 있죠.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프로이트는 자아를 3가지로 나눴는데요. 자아, 원초와 초자아가 있습니다. 이 중 초자아는 도덕이나 양심을 형성하는 자아인데요. 자아가 현실적인 데에 비해 초자아는 조금 더 이상적이고 도덕적입니다.
본능을 억제하고 죄책감을 통해 통제하는 것. 바로 이런 초자아가 하는 일인데요. 원초와는 본능과 같습니다. 이게 강하면 도덕이고 뭐고 없는 본능만 남은 사람이 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자아는 초자아를 기본으로 한 자아가 발달한 형태인데요. 초자아가 지나치게 강하면 착한 아이 콤플렉스처럼 자신의 욕구를 지나치게 소홀히 하고 남을 우선시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건강하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초자아가 강한 성격은 먹잇감이 되기 딱 좋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지 않거나 양보하고 맞춰주기 때문에요. 이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특히 심리 지배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장악하려 합니다. 자기 반성을 잘하는 사람에게 후려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 다 너를 위해서잖아. 넌 참 예민해. 그게 문제야. 제가 좀 그런 면이 있기는 하죠. 그니까 우리 최대리가 아직 갈 길이 많다. 내가 많이 가르쳐 줄게. 아, 네. 왠지 찝찝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특히 철저하게 자기 검열을 하시는 분들, 양심적이고 성숙하신 분들 중 초자아가 강한 편이라면 조심하세요. 상대가 권력자이거나 능력이 있는 경우 아직 미숙한 나를 탓하며 가스라이팅의 희생자가 될 수 있거든요. 사회초년생 때 저는 늘 자기 검열을 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아직 경력이 저 선배보다 덜해서 몰라서 그래. 라고요. 듣기 싫은 말이었지만 상대의 말을 수용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잘못하지 않은 분야까지 말이죠. 초자아가 강한 자기 검열을 잘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 바로 사람 보는 눈 기르기입니다. 사람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선 나만의 기준이 필요한데요. 그 기준이 없으면 쉽게 휩쓸리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검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의 기준, 위험한 사람의 기준을 나눠보세요. 네, 저 같은 경우 위의 영상과 같은 기준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험이 있어야겠죠. 사람 경력을 쌓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 만약 나를 힘들게 하는, 후려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괴로워 죽겠다. 대신 이 사람 덕분에 나의 빅데이터가 쌓이겠군. 연구해볼까? 라고 생각해보세요. 사람 경력을 쌓고 데이터를 쌓아본다 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마음이 아주 편해집니다. 은근히 후려치기 자주 당하는 사람의 특징 마지막입니다. 3. 지위에 비해 똑똑한 사람. 의외인데요? 나이나 지위에 비해서 똑똑함이 인정받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셨나요? 의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점점 나이나 지위에 비해 똑똑한 사람이 인정을 받고 앞으로 나아가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지위나 나이에 비해 똑똑한 사람이 옳은 소리를 하거나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면요, 이를 고깝게 여기거나 후려치는 사람이 존재하니까요. 이는 후광 효과 때문인데요. 후광 효과는 대상에 대해 평가를 할 때 일부 특성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게 되는 심리적 특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외모가 뛰어나거나 지위가 높으면요, 실력에 비해 과하게 인정을 받는 현상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반대로 지위가 낮은 사람이 똑똑하면 후광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려쳐지거나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뭘 알아? 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천재 화가들이 죽어서 인정받는 경우,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상태에서 사회적 지위가 낮았을 때 그린 그림이 사후에 빛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요.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지위가 낮은 사람이 똑똑할 경우 이를 견제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신입사원이 똑똑해요. 근데 나를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럼 상사가 견제합니다. 후려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좋은 상사도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제너럴한 분야일수록 더 후려쳐집니다. 접근성이 좋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야에서 사회적 지위에 비해 똑똑하다면요, 후려쳐지기 쉽습니다. 아직 사회적 지위가 누군가 보기에 높지 않기 때문에, 만만하기 때문에 실력을 후려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브랜딩인데요. 글이나 포스팅, 목소리 등으로 나를 브랜딩하고 알리는 것이죠. 아직 이렇다 할 사회적 지위가 없는 분들이 지닐 수 있는 무기, 브랜딩을 통해 세상에 나를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두면요, 실력을 덜 후려치기 당하고 세상에 나를 알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은근 후려치기 자주 당하는 성격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1. 밝은 리트리버. 2. 초자아가 강한 사람. 3. 지위에 비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사람 경력을 쌓고 계신 히릿들을 응원하며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